자, 이별 때문에입니다. 이별 때문에 어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한 남성이 2달 만에 자수했다 이런 소식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 남성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출석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네, 잘못했습니다. 자수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있나요? 유가족께 더 하신 그냥 살기 힘들어서 자수했어요. 범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이별 때문에. 자, 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 살해하고 2달 만에 자수해서 지금 그 장면 보셨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네,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지난 8월 초에 헤어진 사이였던 전 여자친구 40대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이 여성의 집에서 살해를 한 건데요. 이후 열흘가량 시신을 방치했다가 유기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지난 11일 파출소를 찾아서 자수를 했는데요. 이 남성이 어디다가 시신을 유기했는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색을 해보니까 다리 및 하천가 2곳에서 훼손된 시신과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남자 나이가 54살입니다. 예? 54살인데 세상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그거에 욱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예? 지금 54살이 먹도록 진짜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여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해서 당연히 사라졌으니까 실종 신고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 경찰이 한 달이 넘도록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통 이렇게 하면 당장 뭐 통화 기록 같은 걸 찾아봐서 남자친구부터 이렇게 의심하는 게 그러니까 순서 아닌가요? 어느 정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던 건 8월 초였는데 이제 8월 27일에 피해 여성 가족이 피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에 이제 경찰은 그러면 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 여성의 주변 사람들에는 탐문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탐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남성을 발견을 하고 이 남성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헤어진 데 만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뭐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위에 통화했던 내역들도 있고 예. 굉장히 의심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이 남성의 혐의점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그러던 도중에 10월 11일 날 이 50대 남성이 인근 파출소에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넘게 동안 의심은 했으나 명확하게 범죄에 대한 혐의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이자가 말이죠. 살해를 했습니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고 계속 그 시신을 방치해 놨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이거? 통상 이제 그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며칠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자수를 해야 될 것인지, 범행을 은폐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시신을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행을 은폐하겠다라고 이제 그때는 방향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해한 것과 이게 또 시신을 훼손한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지게 저쪽에 언론과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왜 자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기가 힘들어 자수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던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시신까지 훼손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본인이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자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살해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살해를 했다면 바로 자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이제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그 점인데요, 박 변호사님. 네. 2주가 지나서 자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딱 보면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이 계산을 많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단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2달 만에. 그렇죠.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후에 경찰 소환이 출석 요구가 지금 돼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자신이 아는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아마 그 경찰이 얘기했을 겁니다.
내일 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수를 한다면 형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막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전날 임금 파출소로 가서 자수를 한 겁니다. 이야. 임의적 감면사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수를 뭐 형벌적으로 아니면 양형적으로 뭐 아주 중요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교수님. 일단 말이죠. 요즘에 워낙 저희가 몇 번을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전해드리는데 여자친구의 그 사귀는 사람이 이별 통보 이거에 격분해가지고 막 살해를 하고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진짜 이제는 무서워서 사람도 못 만나겠다. 혹은 진짜 이젠 무서워서 뭐 헤어지자는 말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이제 이별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사회 현상적 용어가 이제 완전히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별 살인. 이별 살인. 예.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사귈 때 뭐 둘이가 이제 사귀는 건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헤어질 때 서로가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둘, 셋 하고 헤어져 버리면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쪽은 헤어지고 싶은데 한쪽은 헤어지기 싫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소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유를 하지 못하고 그 상대가 떠나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파괴한다. 즉 바로 그런 남도 못 갖게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심리로 해서 이제 이런 그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을 계속 전해드려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